자, 410번, 아니, 410번이 아니고, 410페이지, 대표 예제 4번. 바이올렛, 이게 뭐니? 자, 양 끝에 I와 V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몇 개 문자야? 6개인데, 양 끝에라는 것은 여기 양 끝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누구누구가 와라. 그러면 I하고 V를 여기다가 배열을 해줘야 되죠. 나이라는 마무수는 2팩이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지요? 여기 몇 개 남았니? 그 4개를 여기다 쭉 배열하는 마무수는 뭐가 되죠? 4팩토리얼이죠.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 요거는 4, 3, 2, 1이니까 24. 곱하면 48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2번. O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 자, O와 T를 먼저 써놓고 이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문자가 남네? 또 2개가 남죠. 그럼 얘들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 취급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일단 여기 2개 들어올, 즉 이 돼지 콧구멍을 만들어줄 놈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O와 T를 제외하면 4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O와 T를 일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얘를 제외하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와?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여기다가 나열해줘야 되죠. 따라서 4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 순열이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건이. 여기 있는 O와 T를 또 둘을 뭐 해줘야 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쁜 이 돼지는 이제부터 같이 움직이는 하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둘, 나머지 3개를 또 뭐 해줘야 되죠? 자리를 바꿔서 배열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얘는 2. 얘는 3, 2, 1이니까 6. 따라서 12 곱하기 12, 144가지 이렇게 됩니다. (410페이지)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별표 쳐놓고 3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더하거나 곱하거나. 두 번째가 뭐였더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수학도 잘하는데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이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쓴다고 그랬죠?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다 이랬어요. 여사건이란 건 반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사건이란 게 그럼 뭐냐? 언제 여사건을 헤아리냐? 자, 거기에 여백을 찾아서 써놓습니다. 첫째, 문구에서, 문장에서, 문장 자체에서 적어도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여사건을 쓰는 게 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원소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적어도 이 중에서 원소를 2개 이상 가질 방법. 자, 다시.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적어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는 방법. 자, 그럼 첫째 몇 개 가지는 경우가 있죠? 2개, 또 3개, 또 4개, 또 5개를 가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하나, 둘, 셋, 4가지, 4가지의 경우를 다 따져야 되잖아.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죠? 1개만 갖는 경우, 또는 하나도 안 가지는 경우. 이 2가지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죠. 됐니? 따라서 여사건을 이럴 때 쓰는 거다.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냐면 물론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인데 대체로 얘도 문구에서 보면 뭐 이상, 뭐 이하 이런 문구가 대체로 많을 때 이런 문구가 나올 때 이렇게 케이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부정의 용어, 즉 아빠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말하죠. 부정. 그러니까 문장 속에 밥 먹었냐, 공부했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여사건을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용어, 즉 낫이나 노에 해당되는 용어가 많을 때 반대로 긍정으로 바꿔서 푸는 거다. 자, 지금 이 3가지는 꼭 여사건이 맞다, 그렇게 풀어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여사건이 더 경우가 적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와라 이랬어요? 자, 그럼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이 바이올렛에서 모음을 우선 불러보세요. 모음이 뭐지? 아, 에, 이, 오, 운데 이 3개나 있네. 그죠?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이렇게 6개를 나열을 했을 때 모음이 이쪽 한쪽에만 오는 경우가 있고 자음이 오는 거고 모자. 반대로 이쪽에 자음이 오면 여기는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지? 둘 다가 뭐뭐일 수도 있죠. 케이스가 몇 개야? 케이스가 많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둘 다가 자음이 오는 경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전체에서 요것만 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하는 방법.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를 뺄 건데 이 반대는 맨 끝에가 자음, 자자가 왔을 때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경우는 저 6개의 문자를 쫙 뭐 할 때? 대표 예제 4번에 맨 윗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으세요. 자, 바이올렛에 있는 6개의 문자를 뭐 할 때?
그게 전체인 거야. 거기다 밑줄 긋고 그걸 전체를 집합에서는 U라고 쓰는데 통계에서는 확률 통계에서는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쓴다고 그랬었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S라고 씁니다. 샘플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S라고 쓴다. 그럼 6개를 쭉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되죠? 당연히 6 뭐가 돼? 팩토리얼.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러면 이제 맨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모음이 이 3개면 자음도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개. 그럼 셋 중에서 2를 뽑아갖고 여기다 나열해줘야 되겠죠? 시작. 3, P, 2. 셋 중에서 2개 뽑아서 여기다 배열까지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의 문자가 남았습니까? 4개는 여기다 쭈루룩 나열해주는 방법은 뭐가 됩니까? 4팩토리얼. 6팩토리얼은 자주 나오는 거 외우라고 그랬다. 4팩토리얼이 자, 2팩토리얼은 1 곱하기 2니까 당연히 2고 3팩토리얼은 여기다 3만 곱하면 되니까 얼마고? 4팩토리얼은 여기다 4만 곱하면 돼. 얼마지? 5팩토리얼은 여기다가 5만 곱하면 돼. 얼마야? 120이야.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라. 그럼 6팩토리얼은 여기다 6만 곱하면 되니까 얼마? 720. 4팩토리얼 아까 얼마였지? 24. 3p는 3 곱하기 2니까 6. 됐나요? 그러면은 이걸 24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다 720이라고 해도 되지만 저게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이야. 얘는 4팩토리얼 요거였잖아. 근데 여기 지금 앞에가 6이야. 6 곱하기 4팩토리얼.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어낸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여기는 5 빼기 1이니까 4야. 자, 이게 얼마? 24. 이것도 64. 자, 24 곱하기 24니까 답은 576 이렇게 됩니다. 자, 4-3번 덴저입니다. 덴저가 뭐야? 위험이야? 위험. 이 위험한 문제 풀어봅시다. 덴저. 한국식 발음으로는 뭐야? 단 거. 단 거는 위험하다는 소린 거야. 재밌지? 재밌냐? 나랑 유머 코드가 맞네. 단 거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거기다 밑줄 긋고 그게 뭐라고? S. S가 뭐의 약자라고 그랬지 아까? 그게 전체 공간인 거야. 표본 공간이라고. 나열을 하는데 모음이 몇 번째 오래요? 모음이 누구인지부터 그럼 찾아야겠네. A랑 E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부러 홀수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수는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저기 짝수 번째에 모음이 나열되어라 라고 했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몇 장소? 흥분하지 말고 몇 장소? 세 개가 있죠. 세 군데가. 맞니? 그럼 내가 세 군데에서 현재 존재하는 모음은 몇 개니까? 2개니까 들어갈 장소 2군데를 뽑아. 그 2군데에다가 2를 나열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니 다시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방금 뭐라고 내가 했는지 머릿속으로 다시 자기 스스로도 해보라고. 모음이 들어갈 장소 몇 장소? 세 장소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장소는 몇 장소니까? 그 2군데를 선택을 해서 2개의 모음을 배열해버리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내가 모음 A랑 여기에다 모음 E를 배열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만큼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의 문자가 남았지? 그 네 개의 문자는 나머지 네 군데에다 뭐만 해주면 돼? 그냥 쭈르륵 배열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얘는 2 곱하기 3, 6이고 얘는 23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144 이렇게 되죠. 자, 4-4번. 이 경우의 수 파트는 눈만 떠 있고 잘 따라오고 복습 한 번만 딱 해주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춰요. 선생님 4명, 학생 3명.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그 동그라미 치고 그게 또 S야. 총 몇 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7명을 나열하는 겁니다. 자, 적어도 나왔네, 동그라미. 적어도 2명의 학생이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웃하도록 하라. 그거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누가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한다의 케이스를 불러봐요.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이웃하는 거에 케이스를 불러봐요. 몇 명의 학생이 이웃하는 경우? 2명이 이웃하는 경우. 또 몇 명이 이웃하는 경우? 3명이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의 반대를 불러봐. 뭐죠? 한 명도 모두 뭐 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원래 경우는 총 몇 가지인 거네? 이게 전체에 쓴 거야. 그 중에 너희들한테 이 둘을 물었어. 그러면은 반대 여사건으로 풀어줘야 편하겠죠. 그럼 전체 S부터 불러봐야겠네. 그리고 나는 이제 반대를 빼줄 건데 반대는 모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누구야? 학생 모두야. 자, 전체 생각했어? 뭐예요? 시작. 7 팩토리얼. 따라서 아까 내가 일렬로 세울 때 그런 데에다가 밑줄 그으면서 이게 전체구나라는 걸 인식을 안 하고 있는 학생은 이걸 못 찾아서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모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저번 시간에 끝날 때쯤에 이거 강조했죠.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묻는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반드시 틀려오는 경우가 생긴다. 어떻게 풀라고 그랬더라? 이웃하지 마라? 이것도 복습 아무도 안 했네. 이웃하여도 무관한 쪽을 먼저 나열하라고 그랬죠. 오, 훌륭하신 자세입니다. 아무도 복습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 미루는 습관부터 고치세요. 그날 해라. 그러면 그 기억은 한 달을 간다. 일주일의 사이클이라는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가 만든 거야. 만든 게 아니고 발견한 거야. 우리 인간은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배운 것의 50%를 잊어버려요. 근데 배운 지 2-3시간 안에 복습을 해주면 이 기억이 한 달을 가. 한 달. 그래서 복습 바로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에너지 낭비 안 하려면 그날 배운 걸 바로바로 복습해라. 그러면 최소 한 달을 간다. 응? 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공부하냐? 너희들은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복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복습해봐야 이거 얼마 가지도 않고 남은 양도 얼마 안 돼. 왜 에너지 낭비를 하냐고. 바로바로 해라 좀.
자, 이웃하여도 모관한 쪽을 먼저 나열하. 학생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쪽 누굴 먼저 나열하라고? 누굴 먼저 나열해? 선생님 네 사람을 먼저 나열하세요. 시작. 4팩토리얼. 그러면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이 사이사이와 양 끝 하나 둘 셋 넷 몇 군데? 5군데 중에 학생 들어갈 장소 몇 장소가 필요한 거지? 3장소만 뽑아서 거기다 3사람을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은서야, 방금 여기서 5팩토리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5군데에다가 누굴 다 갖다 놓는 거야? 학생을 5명을 다 갖다 놓은 거죠. 학생은 근데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2명의 학생은 뭐야? 귀신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5, 4, 3입니다.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그냥 계산하세요. 귀찮다. 답은 3600. 넘기고 오늘은 진도를 조합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행렬까지도 다 나가버리려고 그랬는데 좀 결석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뭐 12시 이후에 또 약속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충을 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자, 대표 예제 7개의 숫자 같이 생각해라. 재밌잖아. 이 경우의 수만큼이나 우리 사람의 인생하고 똑같이 경우 적용되는 놈이 어디 있겠어. 응? 이 경우 저 경우 이렇게 막 다 따져보는 거잖아. 그지? 수학은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따져도 돼.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 되돌아가면 돼. 근데 사람 인생은 다르잖아. 이거 한번 딱 가서 이거 되돌아오는데 최소 10년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 설계도 잘해요.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미리 생각을 해본다는 거잖아. 자, 갑니다.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겠네. 왜? 몇 자리 자연수라고 돼 있어? 문제를 안 읽네.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돼 있어?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우선 묻고 있는데 그럼 하나 질문합시다. 4자리 자연수라 하면은 맨 앞에는 0이라는 숫자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벌써 배제를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둘, 셋, 4자리를 먼저 이렇게 그려봐요. 그랬어요? 그럼 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은 못 온다며. 그럼 몇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6가지.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고비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2라는 숫자를 갖다 놨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머지 몇 개의 숫자가 남았지? 6개가 남았고 6개 중에서 들어갈 장소는 몇 장소입니까? 자, 그럼 6개 중에 숫자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쭈루룩 뭐 하면 됩니까?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는 거랑 내가 알고 푸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답은 얼마? 720까지. 2번 짝수의 개수랍니다. 해도 됩니까? 짝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하나, 두나, 세나, 나는 이 네모가 훨씬 더 불편합니다.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짝수가 되려면 맨 끝에가 뭐가 와야 합니까? 시작. 0. 또 2. 또 4. 또 6. 이렇게 되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네 종류 중에 누군가 세 개는 같은 녀석이에요. 입장이 같다라는 거예요. 너랑 내가 입장이 같아. 응? 너랑 내가 입장이 같아. 이러면은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걔한테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우의 수만 헤아리면 그 녀석의 경우의 수도 나랑 똑같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헤아려 보지 않아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아지들은 이거 못한다고 그랬잖아. 세 개가 똑같은 아이가 누구게? 입장이 똑같은 아이가? 바로 246이죠. 왜 이 생각을 한 걸까? 얘는 이미 0이 써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 숫자들만 배열해주면 되죠. 근데 얘들은 0을 제외한 숫자들이지. 그러니까 요 앞에 0은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헤아려주면 나머지 세 개랑 같은 거예요. 곱하기 3 이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벌써 현명하지가 못한 방법이다. 이 말이야. 하나만 해서 3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을 거니까. 준영이는 방금 내가 얘기해 준 걸 이해를 했을까? 자, 그러면 얘를 갑니다. 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는 0은 이미 쓰였으니까 나머지 숫자만 데려오기만 하면 되죠.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았지 얘들아? 6개 중에 자, 들어갈 장소가 몇 개니까? 그러니까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쭉 배열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6, 5, 4 120 맞습니까? 자, 여기는요. 요 앞에는 0이 못 오죠. 그리고 여기는 2라는 숫자가 이미 쓰였습니다. 그러면 0 제외하고 2를 제외하면 숫자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데려오면 되니까 5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2를 갖다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1 제외하고 2 제외를 하면 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쭉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얘랑 얘는 어차피 입장이 똑같아서 경우의 수가 얘랑 똑같을 거야. 그죠? 라고 추론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총 몇 개니까? 3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하면 된다? 3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요거는 300이네. 그래서 2를 더한 거 420까지. 자, 다 된 사람은요, 그 밑에 바이블 세이 412페이지에 바이블 세이에서 무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배수 판정법. 자, 이건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별표 쳐놓고. 왜냐하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잘 나오는, 그러니까 빈출 유형 중에 하나가 배수 판정이에요. 2의 배수가 되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짝수를 말하는 건데, 일명. 1의 자리의 숫자가 0 또는 2의 배수이면 됩니다. 밑줄만 그으시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2번 별표 쳐놓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예요. 그러면 되게 이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가 3의 배수이려면 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될까? 내가 일부러 세 자리 수만 놓고 해봤어요. 얘를 10진수로 풀었으면 A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이건 B 곱하기 10입니다. 이거 더하기 C예요.
그 다음에 이 100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99입니다. 맞나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9 더하기 1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를 전개합니다. 그럼 99A 더하기 9B 더하기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얘 둘은 이미 3의 배수죠. 맞니? 얘가 벌써 3의 배수이기 때문에 A, B, C를 더한 얘만 3의 배수가 되면 이 전체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해됐으면 이제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봐라, 얘들아. 이건 뭐의 배수이기도 하죠.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죠.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기만 하면 이 전체가 또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번에 별표 쳐놓고 9의 배수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 숫자도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3번 4의 배수도 별표 쳐놔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끝에 두 자릿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인 경우입니다. 안 해도 될까요? 벌써 여기 있잖아. 이 100이라는 숫자지 이거. 100은 4의 배수 맞아? 그럼 이 두 숫자, 이 두 자리만, 이 여기 있는 끝에 있는 두 자리만, 요것만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6번. 6번. 쓰세요. 10의 배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6의 배수가 빠졌죠, 얘들아. 별표 쳐놓고 이거 내는 학교 시험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6의 배수는요 동시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여야 합니다. AND입니다. AND니까 얘와 얘를 동시만족해야 합니다. 줄여서 누구? 동만이. 동시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렵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찾으면 될까? 먼저 2의 배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찾은 2의 배수 중에서 뭐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가 되려면 아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해야 된다고 그랬지. 2의 배수 헤아리는 게 어려워? 3의 배수 헤아리는 게 어려워? 3의 배수 헤아리는 게 어렵지. 제약 조건이 복잡한 걸 먼저 하는 게 현명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의 조건을 먼저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가 뭐인 것만 찾으면 되겠네? 짝수인 것만 찾으면 되죠. 지금 뭔 말인지 이해했을까? 자, 3의 배수가 될 조건이 뭐였더라? 여기를 A, B, C라고 놓을게. 요것들을 다 더한 게 뭐의 배수이면 된다고 그랬어? 3의 배수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래 놓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짝수가 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1이 와야 되겠지? 더해야 3이 되니까. 그럼 B는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102라는 숫자는 3의 배수예요. 그죠? 또 무슨 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3의 배수니까 6 될 수 있죠. 내가 지금 일부러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는 거야. 쓰지 마,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뭐가 올 수도 있고 0, 또 2, 또 4, 또 6. 근데 이게 6이 와버리면은 여기는 00이 돼야 되니까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요거부터 해볼까? 여기가 0이면 얘 둘을 더해서 무슨 숫자가 돼야 되니까 6. 그러면 써봐. 불러봐. 1, 5, 2, 4, 3, 3. 순서 바뀌어서 4, 2, 5, 1. 몇 개죠? 5개. 이런 식으로 헤아리면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복잡한 놈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그 다음에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고 5- 그래서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5-4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2000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5000보다는 작은 짝수 동그라미.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벌써 머리가 어지럽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지럼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때요 지금? 이걸 일일이 쓰려니까 죽을 것 같죠?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뇌 반응은. 그럼 이걸 뭐 해야 된다? 케이스를 분류해야 한다. 자, 그럼 분류의 첫째는 내가 큰 틀을 먼저 짜는 겁니다. 해도 됩니까? 간다. 첫째, 뭘 생각해야 될까? 요거와 요거 사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뭐가 오는 경우? 2가 오고 나머지는 땡땡땡땡. 또 맨 앞에 뭐가 오는 경우? 3으로 출발하고 땡땡땡땡. 큰 틀을 먼저 짜는 거야. 큰 틀을. 그 다음에 뭘로 출발하고? 4로 출발하고 요렇게. 3개? 너무 오버했다, 그지? 그 다음, 이 중에서 무슨 수를 찾는다고 돼 있었어? 짝수입니다. 짝수는 여기 맨 끄트머리가 뭐여야 합니다. 시작. 0, 2, 4, 6, 8. 이 넷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됩니까? 맞아요? 짝수 찾는 거야, 얘들아. 아무거나 와도 됩니까? 오호, 문제를 안 읽었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 짝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동그라미를 안 쳤네. 뭐라고 돼 있었지?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르다며. 그럼 누구가 올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누구 못 와요? 이 못 와.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야.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 0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시작. 0, 1, 2, 3 이래갖고 어디까지 있죠?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어디까지 있죠? 9까지 있는데 여기에 숫자 2개를 써버렸잖아. 2도 썼고 0도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오음에 환장.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죠? 8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2개 뽑아서 저기다 뭐 해버리면 돼?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8 곱하기 7. 4, 8, 7, 8이 50. 4 곱하면 얼마입니까? 214. 둘둘 4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1번과 입장이 똑같은 아이가 저기 2번, 3번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1번과 입장이 똑같은 아이가
2번, 3번 중에 누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얘랑 입장이 똑같죠? 맞나요? 따라서 곱하기 뭐까지 해주면 되네? 2 해주면 되는 거죠. 448까지. 그 다음 2번. 여기는 짝수가 와야 되죠. 몇 가지 안 쓰려고. 5가지가 다 올 수 있죠. 여기는 홀수니까 겹쳐지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았어? 8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저기다 나열을 해버리면 되죠. 답은 280까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거 728이 정답. 자, 대표 예제 6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6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 제일 작은 숫자가 뭡니까, 여러분? 1, 2, 3, 4, 5. 제일 큰 숫자 불러볼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총 몇 가지냐면 120가지가 있는데 제일 작은 수부터 해서 제일 큰 수까지 생략해서 가운데를 생략해서 써놓은 겁니다. 요거와 같이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차례로 나열할 때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될까? 이 문구에서. 거기다 밑줄 그어야죠.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차례로 나열. 그 말이 이해 안 되면 이 문제 못 풀겠죠.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34,215는 몇 번째에 오는지 구하시오. 갑니다. 뭐래요? 34,215가 몇 번째 숫자인지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 크기가 작은 순서였어? 큰 순서였어? 작은 순서니까 맨 앞에는 1로 출발하는 똥개를 먼저 찾아야겠죠. 맨 앞에가 2로 출발하는 아이 똥개를 찾아야겠죠. 맨 앞에가 3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 숫자가 1로 출발하는 아이를 찾아야겠죠. 맨 앞에는 3으로 출발하고 두 번째가 2로 출발하는 아이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 숫자 또 누구 오는 거? 여기 이 숫자들은 한 번씩밖에 사용 못하죠. 이렇게 맞나요? 이미 또 틀렸죠? 여기 3, 4인데 다 배열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이 오고 배열. 응? 뭐라고? 크기가 작은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2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잠이 온단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숫자 4개를 쭉 배열하는 방법수 4팩인데 얘랑 얘가 입장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2 24를 2배 했으니까 48. 여기는 숫자 3개를 배열하는 방법수 3팩인데 얘랑 얘가 입장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2 12. 여기는 2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2팩 2.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바로 이 숫자죠. 따라서 몇 번째냐? 2를 더하면 60. 2번째가 얘고 요거는 60. 그럼 몇 번째겠네? 3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2번) 92번째 오는 수가 뭔지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1로 출발하고 땡땡땡땡, 2로 출발하고 땡땡땡땡, 3으로 출발하고 땡땡땡땡. 몇 번째 찾는 거니까? 92번째니까 우선은 이 정도 해서 조율하게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나머지 4개 숫자 4팩인데 얼마예요? 20? 이게 똑같은 입자니까 3배 해주면 얼마입니까? 72. 거의 근처 왔습니다.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그래서 4 땡땡땡땡땡땡까지 생각하면 돼야 하는데 여기가 얼마니까? 24 더하면 얼마야? 넘어버립니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율해 가야 되겠네. 1 땡땡땡땡 2 땡땡땡땡 3 땡땡땡땡 요거 3개를 배열하는 거 3팩인데 그거 3배 해주면 얼마죠? 6에다가 3을 곱하면 더하면 얼마죠? 오! 2개만 더 쓰면 됩니다. 그럼 뭐로 출발해야 되는 거야? 4. 그 다음? 5.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 1, 2, 3. 이러면 91번째야. 92번째니까 시작. 답은 4, 5, 1, 3, 2.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얘들아,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 사전식으로 찾아라. 안 되겠다. 지금 36분이니까 45분까지만 휴식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잠 좀 깨우세요.